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알찬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종목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가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2111포인트대까지 지금 상승폭 축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시각에 3.6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볼 텐데, 자, 보시다시피 2135포인트에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하는가 했는데 장 초반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피로감도 누적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재성 기사 그리고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 좀 답답한 약세장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2,441억 원 외국인 순매수하고요. 기관, 개인은 팝니다. 특히나 개인은 2,066억 원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코스닥 시장인데 700포인트가 살짝 무너지네요. 699.03포인트입니다. 1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2시 20분경부터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역시나 708포인트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밀려 내려오면서 699포인트 오늘의 저점이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파란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인데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 모두 파는데 외국인이 92억 원 팔고 기관은 420억 원 팝니다. 개인만 595억 원 순매수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움직임 보겠습니다. 1120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이 움직임이 좀 큰데 방향은 하방입니다. 1120원 원화 강세 흐름 오늘은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장 흐름 그리고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증시에 힘입어 2130선을 넘으면서 상승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피가 이제 오후에 접어들면서 개인 매도세에 밀려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까지도 2천억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도로 갭을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롬 파월의 비둘기 파적 발언으로 2% 넘는 급등을 나타내었습니다. 파월은 적립금리가 바로 밑에 있다고 발언하였고 안정고용 가운데서도 물가는 안정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가는 급등했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적립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하여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 적립금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달러와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있어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뉴욕 증시가 급등하자 주식거래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에 키움증권이 장중 한때 7%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에서 증권 거래세 면제 혹은 개편에 대해 고려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히면서 증권주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만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0.15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는 거의 다 증권거래세가 면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면제만 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이제 초대형 IB인가 1호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의 지주회사인 한국금융지주가 2차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코스닥 시작도 아침에 71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업체 10개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경징계 처분으로 일단락하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불확실성 해소, 주가 상승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페트로는 4%대로 올랐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호조세를 보인다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먼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미국 FDA 3상을 완료하거나 판매 허가가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30일에 이제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제한적 합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빙 무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낙관적인 전망이 대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2140선을 강하게 뚫고 가지 못한다면 12월간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장 마감 1시간의 남짓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종가 무렵에 매수하거나 내일 아침 뉴욕 증시의 밤사이를 관망하면서 보수적으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이십니까? 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종목으로 이제 고려아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달러, 그러니까는 달러 레벨이 97포인트까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연 가격은 계속적으로 견조했습니다. 보통 강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 시장, 그러니까 금이나 은, 유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는 반면에 아연의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수요는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견조한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아연 생산량을 감소를 했는데요. TC 재련 수수료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스팟 TC는 한 130달러로 9월 대비해서 5달러 정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내 광산과 연계된 아연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아연이 TC 재련 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급적인 좀 측면을 보자면 외국인이 11일째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지만 이런 그 TC 재련 수수료에 대한 상승 그리고 아연 생산량에 대한 어느 정도 타이트한 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려아연이 목표 주가는 50만 원이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의 매물대가 46만 2천 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한번 1차적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50만 원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고요. 손절가는 변동성 장세가 또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짧게 42만 원 정도 가격 전략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에 대해서 오늘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용금증권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또 괜찮은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부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사는 지난 9월 21일 AJ네트워크스가 보유 중인 AJ 렌터카 지분 전량 및 일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포함하여 42.2%를 그 3천억 원 내외 가격으로 사들인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SK네트워크스와 AJ 렌터카 등 어떤 SK그룹의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21.7%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렌트카 시장 어떤 선두 업체인 롯데렌탈과의 간극이 줄어들면서 렌트카 시장의 산업 내의 어떤 경쟁 구도도 롯데그룹과 SK그룹 양강 체제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곧 업체 간 경쟁 구도가 완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향후 수익성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스마트 모바일 인프라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번 인수로 AJ 렌터카에 보유 중인 어떤 차량 한 약 8만 대 그리고 영업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약 총 18만 대에 달하는 어떤 렌터카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인프라 기반이 확보됨에 따라서 향후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 동사와 현대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동사는 내년 하반기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직영 주유소 연면적
1000평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지어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충전소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개발한 총 10개 신규 초고속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건물은 고객들이 충전하는 동안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AJ 렌터카는 어떤 개인 장기 렌터 위주의 어떤 동사와는 달리 법인 및 단기 렌터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동업종을 영위하면서 중고차 매각 등 사업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한 AJ 렌터카의 유산에 따라 규모의 경제학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고 경쟁 완화에 따른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SK 네트워크에 대해서 목표가를 6,300원, 손절가를 4,5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로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좀 세 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수주 잔고의 증가 속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2015년도에 5,881억 원에 불과했던 신규 수주가 2016, 2017 양해년에 걸쳐서 2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연간 수주를 늘렸으며 2018년 올해 역시 신규 수주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요. 올 3분기 들어 한국 동북선, 방글라데시 디젤 전기 기관차 등 약 6,327억 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면서 올해도 2조 원 이상의 어떤 신규 수주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실적 증가가 가져올 만한 어떤 준비를 지난 2년간 착실히 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최근 780억 가량의 공급 계약 체결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 점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동사는 그 방위산업체와 777억 6,200만 원 규모의 K1 전차 외주 정비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공시를 하였습니다. 방위산업청과 어떤 방산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년 6월까지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남북철도 공동사업 조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어떤 대북주, 어떤 수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본연의 어떤 현황보다는 향후 대북 분위기의 어떤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도 부분 수준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사업에서 뚜렷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 포인트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3만 원, 손절가를 24,2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현대엘리베이입니다. 현대엘리베이도 현대로템과 같이 어떤 대북주의 대북주의 하나고 현대 계열인데요. 사실 여기도 좀 다른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좀 실적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동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3, 4분기 영업이익은 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를 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한 4,73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물류 사업 부분에서 무벡스 분사에 따른 영향이 좀 컸던 거로 같습니다. 해외 부분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부분은 지난 1분기부터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은 신설 이후 비용 발생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나 비용 부담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실적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인데요. 기계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실적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 개선이 당분간 실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외 실적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어떤 신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마트 행선층 표시기와 증강현실 엘리베이터 모델링 시스템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모델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마트 행선지 표시기는 층 표시기와 버튼, 정보 디스플레이를 스마트 기기에 통합 구현하였으며 개인용 스마트폰과 연동을 하여 보안 및 자동 호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비상시에는 화상통화로 연결돼 고객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증강현실 엘리베이터 모델링 시스템은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고객의 제품 선택권을 확보하게 하였는데요. 고객은 간단한 태블릿 PC를 가지고도 내장재, 바닥재, 버튼, 조명, 핸드레일 등 각종 부분의 아이템을 조합할 수 있으며 즉석에서 완성된 엘리베이터 모습을 3D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사의 어떤 대북 사업 가치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현대 아산 지분 가치는 당분간 동사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북한 시장 개방에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해외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법인 증설도 2019년 말 가동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를 좀 짧게 보겠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84,500원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동사는 2017년 9월과 12월에 각각 기술 수출을 체결했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중국의 자가 면역 질환이죠. HL161과 안구 건조증 치료제 HL036 총 8만 1,000달러, 계약금 4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스위스의 자가 면역 질환 총 마일스톤 5,674억 원, 계약금 338억 원을 체결을 하였는데요. 이 계약금이 2017년 12월부터 매달 5억 원씩 나누어 인식이 되면서 어떤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경우 호주 및 캐나다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인데요. 2019년 임상 2상 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도 가능한 전망입니다. 또한 안구전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치료제들과 달리 어떤 바이오 의약품의 솔 알파 계열이라는 염증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긍정적인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애로를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사는 연간 실적은 사실 2016년에 매출액 829억 원, 영업이익 4억 원에서 2017년에는 매출액 842억 원, 영업이익 35억 원으로 기술 수출료 유입으로 실적 개선세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2018년까지도 지속될 예정이며 이익률 개선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한 6%대로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019년 내년에는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10% 이상까지도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어떤 동사는 뚜렷한 실적 개선과 R&D 모멘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35,000원, 손절가를 28,300원을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온 종목은 하나 에로스페이스입니다. 동사는 2019년 1월 항공기계, 공작기계 사업을 양수받을 예정인데요. 지난 8월 흡수합병한 하나 SNC까지 감안하면 2019년 매출은 6,500억, 영업이익은 600억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 어떤 M&A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이므로 매출, 영업이익 확대는 당연한 결과이며 하나 시스템의 경우 기업 공개도 주목할 만한 어떤 투자 포인트입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하나 테크윈, 하나 파워 시스템, 하나 정밀 기계는 꾸준한 구조조정과 영업 전략 수정을 통해 2018년 올해 이익 개선에 성공을 하였는데요. 특히 하나 테크윈은 탈중국 전략을 활용하여 과열 경쟁에서 탈출하고 원가 절감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중국 스파이 칩 이슈의 영향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산 부분의 실적도 안정적이란 평가인데요. K9 자주포 비호 복합, 전술 정보 통신 체계 등 우수한 아이템을 기반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어떤 지속적인 수출 비중 증가로 이익률 개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인 항공엔진 사업과 협동 로봇 사업 투자 현황도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에 대해 기존 사업들의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고 탈중국 효과 및 미래 먹거리 준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4만 원, 손절가를 29,500원을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산 종목군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들어봤고요. 자, 김원호 멘토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멘토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이오 업종에서 골랐습니다. 애니젠 가는 종목입니다. 국내 유일의 의약품 펩타이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국내 유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펩타이드 원료 의약품 GMP 공장 구축을 마련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련한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3위로 도약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펩타이드가 뭐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글로벌 대형 빅파마들은 이 펩타이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항암제라든지 골다공증 치료제, 항생제, 그 다음에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통증 치료제 등 한 100여 가지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펩타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젠이라는 회사는 이 펩타이드를 만드는 원료 의약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애니젠이라는 회사는 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4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가장 강력한,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신약 치료제는 AGM130이라고 오늘 오전에 뉴스에 일상 중인데 이것을 완료를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15,650원까지 급등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준비했을 당시에는 재료가 안 나왔었는데 하여튼 유방암 치료제 AGM130을 일상을 완료한 이후에 오늘 완료했죠.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 AMG130은 기존에 항악성 종양제인 타목시펜, 거기에 저항이 일어나는 유방암, 그 다음에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있는데 3중 음성 유방암 재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재발이 많이 됨과 동시에 전이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유방암입니다. 이 2가지의 유방암을 표적으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일상 완료하면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거고, 독성이 낮으면서 불구하고 장기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가장 빠른 치료 신약 유방암 치료제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병 치료제 AGN212 이건 아직까지 인상 전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변증성 통증 치료제인 AGM251 전임상이죠. 그리고 MRSA 감염 치료제 AMG290 이것도 전임상인데 이러한 4가지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화장품 쪽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가 잠깐 볼게요. 현재가 제가 매수 추천가는 14,500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재료가 나오면서 15,650원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14,950원인데 시장 상황이 오늘 고점에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가는 14,500원부터 분할로 매수를 보시고요. 목표가는 18,000원을 설정하고 대신 시장 전체가 안 좋은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여하튼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분할로 내일부터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 14,500원 제시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제가 또 준비한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LNC 바이오. LNC 바이오가 어떤 회사냐면 피부, 뼈, 연골 등 인체, 우리 사람 인체 조직
거기에 들어가는 이식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그래서 보면 재생의학이죠. 자, 국내 피부 이식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45%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 대표적인 제품 이름이 메가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이 이식제를 세계적으로 MS 가장 높은 기업의 이름은 상품의 이름은 알로덤인데 그보다 더욱더 내구성이 강력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하튼 피부뼈, 연골, 인체주 이식제 등 재생의학 전문 바이오 기업 LNC 바이오죠. 공모가가 24,000원을 했는데 공모가가 조금 더 과하게 올라온 경향이 없지 않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이 업종 자체가, 이 분야 자체가 진입장벽 구축, 이게 굉장히 진입장벽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진입장벽을 구축한 자체 개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가 18건, 그다음에 현재 특허 출원된 게 10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시면요, 높은 매출 성장률 및 글로벌 재생의학 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2018년 당기 매출은 103억, 영업이익은 32억,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의 성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재생의료 시장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2020년에 120억 달러, 향후 10년간은 매년 17% 이상의 고성장을 시현하는 게 지금 재생의료시장 그 분야이고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보다 더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20% 이상의 고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2020년 내후년이죠. 5년이면 1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는 거죠. 거기서 LNC 바이오가 차지하는 이 탄탄한 기술력으로 시장을 넓혀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이 안 되고 국내 시장에 만족한 상황에서 드디어 세계 시장으로의 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모를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 공모로 유입된 자금을 이용하여 미국 중심의 북미 시장과 그다음에 베트남을 거점으로 하는 아시아 시장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은요 매수 추천가를요 현재가 지금 18,200원, 18,300원 움직이고 있는데 총가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공모가가 24,000원이죠. 그래서 24,000원을 목표로 하시고요. 손절가는 지난 저점이 17,100원입니다. 17,000원은 수요 예측할 당시의 하단입니다. 수요 예측 하단. 그래서 17,000원을 봉쇄한 16,9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장품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SD생명공학이죠. 국내 마스크팩 2015년에 데비진 마스크팩으로 글로벌 1위에 도약한 그런 기업이죠. 주력 상품은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나와 있고 2018년 매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의 감소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최근에 새롭게 이 마스크팩 이쪽 말고 기초 스킨케어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이 색조 화장품, 남성 전문 화장품 또는 생리대 등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거기에 판매 관리 및 광고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반기 매출은 808억, 영업이익은 77억이었죠. 그러나 2017년에는 영업이익 194억이었습니다. 당시에 SD생명공학은
공학은 33,000원, 3만원대 이상 주가가 지금 현재 만원을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최근에 며칠 11월 21일 날 장중에 강한 상승을 이룬 이후에 지금 6일째 옆으로 하락 행보하고 있다. 즉 눌림목 진행 중이란 얘기고, 눌림목이 진행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래량을 실어야 된다. 그러나 하락 시에는 거래량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습은 거래량을 죽이고 있는 상황에 눌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가가 지금 얼마죠? 현재가가 9,600원 하는데 9,800원과 9,500원 사이에서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 시장이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2,500원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내가 생각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요. 반도체 종목에서 한 종목을 골랐습니다. STI 2018년 3월 달에 가장 강력한 핫한 종목의 하나였는데 33,000원대 유상 증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가 만원대가 지금 붕괴되고 만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이 회사는요, 반도체하고 OLED 공정, 자동화 장비 및 화학약품 중앙 처리, 중앙 공급 장치를 제조하는 아주 기술력이 높은 그런 회사 STI. 분기 누적 매출은 2,220억인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소폭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이 190억입니다. 190억인데 작년 대비 좀 급감했습니다. 36.3%.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거겠죠. 자, 주요 매출처라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60% 이상의 매출을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서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쓰이는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 세정, 직각 이런 데도 납품을 하고 있죠. 이런 시스템도. 그래서 두 가지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하고 세정, 직각 시스템에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한 글로벌 기업의 도약을 위해서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최근에 싱가포르에서의 공장 설립, 매출처를 다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STI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요,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 빠진 게 단기간에 빠진 게 아니고 10개월, 3월달이니까 7개월, 8개월 정도 기나긴 하락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 타이밍에 진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 1,200원 밑에서는 분할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1,200원, 9,800원 이 사이에 분할로, 급할 거 없죠? 분할로 접근해서 목표가 12,500원. 대신 손절가는 9,200원으로 짧게 잡고 진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STI. 자, 마지막 준비한 종목은 5번째 종목은 윈스입니다. 윈스는 지난주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최근에 6.5%, 전년비 6.5%, 순이익률 또한 6.5% 증가한 그런 업체. 4차 산업 성장, 거기서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그 성장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한 5세대 이동통신 사업화가 내년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사업은요, 기관 투자자가 연일 매수하죠.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을 때 11,100원 이렇게 했는데 오늘 11,900원, 11,800원 있고, 그래서 신규 추천은 지난주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홀딩해서 가져가시고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11,700원 밑에서 분할 접근하시고, 단기 목표는요
13,2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900원 설정하시고 종목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렇게 5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짚어볼 시간인데 지난주 리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은 SM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예, SM 같은 경우는 뭐 탄탄한 뮤지션 라인업을 바탕으로 예. 내년도 실적 개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음원 매출은 내년 권리자 수익 배분 분배 배분율 인상 및 SM 스테이션 프로젝트 시즌 3 시작, 그리고 글로벌 음원 플랫폼 성장과 어떤 유튜브의 뮤직비디오 관련 광고 수입 증가로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엑소와 NCT 등 글로벌 팬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M의 자회사인 드림메이커는 홍콩 소재의 기업으로 세파라고 하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규정에 의거해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이 가능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NCT 차이나가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밖에도 SM CNC가 내년 광고 사업부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턴어라운드 예상돼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입니다. SM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6만 3천원으로 보고 계속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뭐 지속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럼 기보유자는 조금 더 들고 가요?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에 일부 할까요? 뭐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뭐 글로벌 팬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캡의 열풍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6만 3천원까지 여유가 되신다면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네. 뭐 제가 종목 소개할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는 자가 면역 질환 및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존 치료들과 달리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솔알파 계열이라 염증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고요. 지난 10월 긍정적인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애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재가 있는데요. 어제 발표가 났었죠.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례회를 열고 어떤 연구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10개사에 대해서 10개 제약 바이오사에 대해서 계도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연구개발 비용의 자산화 처리 관련되어 테마 감리를 받은 제약 바이오 기업 10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그냥 경고 시정 조치를 내리는 걸로 이슈를 마무리하긴 하였는데요. 조사가 사실 반년 가까이 이루어지면서 제약바이오의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이번 중징계를 피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 불확실성이 좀 크게 줄어들면서 수심이 살아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동사의 단기 접근 종목으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보고 한번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원호 멘토께서는 지난 시간에 차 바이오텍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예, 지난주 종가로 21,750원에 매수 추천을 해서 이틀 전에 23,150원까지 상승을 하다가 오늘 좀 낙폭이 좀 있네요. 그래서 현재가 21,350원에 등락을 주고 있는데 국내 최대의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현재 관리 종목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관리 종목 탈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물론 줄기세포 치료제 하나입니다만 다양하게 갖고 있는 회사, 거기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현재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23,150원 고점으로 해서 살짝 밀려 있지만 길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가신다면 27,000원 무난히 갈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치고 지금 현재 눌리고 있지만 거래량 분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을 드리고요. 추가로 매수 접근을 하실 분들은 21,000원 초반대 매수 접근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조금 더 홀딩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는 그러면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NC 바이오 신규 종목이죠. 신규 종목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근처 17,000원을 찍고 지금 살짝 반등이 들어온 현 시점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피부와 뼈 연골 등 인체 조직 이식제 시장의 이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서 국내 시장 1위의 기업이라는 거, 메가점의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고, 진입장벽을 구축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회사들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업종 자체가 높은 성장성과 글로벌 시장 또한 이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종가로 매수 종가로 이 매수해서 목표가 24,000원, 대신 손절가는 16,900원을 설정을 하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NC 바이오 추천합니다. NC바이오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윤여민 팀장은 시장의 특징을 어떤 종목으로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지금 그 IT 서비스죠. 지금 네이버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네이버의 그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좀 빠르게 사업을 확정하면서 네이버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네이버 주가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그 자회사 라인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라인이 일본 현지에서 대형 금융사인 미치오 파이낸셜 그룹과 함께 인터넷 은행을 설립 추진 계획이라고 공개를 하였습니다. 장 종료 후 종속사인 라인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이 운영자금 895억 원, 타 법인 증권 취득자금 497억 원 통 합쳐서 1,392억 원 규모의 보통주 140만 주의 어떤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까지 하였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점포 없는 스마트폰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어 라인은 크레딧, 보험, 스마트 투자, 가계부 등 금융 분야에서 어떤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라인의 이 같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네이버 주가에도 긍정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이에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4만 1,000원으로 보고 한번 네이버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1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던 지금 시장 가격이 13만 원대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네이버를 최근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김원호 멘토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어떤 종목으로 대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시장 특징 종목으로서 KG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KG 케미칼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즉 콘크리트 혼합제라든지 비료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올해 외형 신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익성 또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3,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9,726억으로 전년 대비 22% 이상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748억 원으로 약 2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건설, 소재 및 2차 전지 수요 증가로 인한 화학 부분에서의 어떤 매출 호조 및 그다음에 KG 이니시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자결제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매출과 수익성 상승 추세는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우량한 자회사인 KG 에너캠이죠. 최근에 인수한 KG 에너캠의 성장성에 부각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 KG 에너캠은 뭐하는 회사냐면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양극재 원재료인 황산니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다. 그래서 이것이 부각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 대비 현재 가격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2018년 기준으로 현재 시장의 현재 펀은 7배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타 화학업체에 비해서 절대적인 저평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보시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750원으로 전일 비해서 1,25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10월 30일 굉장히 암울했던 그때죠. 그때 16,000원을 찍고 일단 반등을 진행하다가 재차 17,150원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오늘 18,750원까지 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래량 증가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대 18,700원 이하에서 그리고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장에서 눌림이 들어온다면 눌림이 올 겁니다. 18,5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고 단기 목표가는요 23,0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손절가를 잡아야 되겠죠? 손절가는 17,00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 내일부터 18,5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KG케미칼에 대해서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들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3855번님의 문자부터 출발합니다. KH바텍 종목 7,760원에 비중 20%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윤 팀장,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용 힌지 샘플을 납품하고 있으므로 폴더블 테마주로 좀 사실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접으면 스마트폰이 되고 펴면 타블렛이 되는 어떤 하이브리드 기계 폴더블 폰에 어떤 디자인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 폴더블 폰 유각이 좀 드러나면서 향후 시장 개화 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어떤 우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사실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해 170억 정도 규모의 무기명 어떤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을 결정하면서 또한 지금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8,450원으로 말씀하신 7,760원은 지금 넘어선 상태입니다. 수익이 낮았을 거라는 판단 아래 청산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력이 되시면 한 10,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한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H바텍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 0112번님께서 삼화제약 16,400원의 비중은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원호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16,400원 매수 현재가 지금 16,750원 소폭 상승 수익 중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 보시면 이 3, 4분기까지의 매출을 보시면요. 매출이 소폭 하향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이 작년에 10.7%였는데 현재 이번에는 5.4%로 소폭 약세입니다. 물론 순이익률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나 이제 매수가는 굉장히 좋죠. 16,400원. 일단 이 회사의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시면요. 14,000원이 저점으로 해서 1차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지금 한 달 가까이 길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단기적인 어떤 시세의 분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설정을 하시고 현재가 16,700원은 홀딩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단가는 18,600원 정도, 18,6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17,400원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홀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6088번님께서 한국콜마 종목 여쭤보셨고요. 63,000원의 비중 30%,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윤 팀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그 한국콜마 같은 경우 좀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21일 정밀의학 임상 시험 수탁 기관인 우정바이오, 그다음 의약품 연구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인 셀비온과 함께 비임상 및 임상 시험용 완료 및 제품 생산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한 시험용 의약품 제조와 비임상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탈모 샴푸 연구 개발을 위해서 기존 화장품, 의약품 융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퍼스널 케어 연구 개발 투자를 좀 감행을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더마 클라센 탈모 샴푸는 한국콜마가 생산을 시작한 이래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약 180만 개 이상을 생산하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3분기 화장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한 1,774억 원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들의 어떤 수주 확대와 그 내수, 그 다음에 수출의 어떤 증가로 인하여 각각 52%, 101% 고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어 4분기에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4,054억 원, 영업이익은 357억 원으로 향후 이익 모멘텀 및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가격은 지금 63,000원인데 현재는 지금 이면 66,900원으로 제 생각엔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력이 되시면 한 77,000원까지 보시고 한번 긴 호흡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공을마 길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살펴봅니다. 0386번님께서 삼성중공업 7,800원에 비중 100%, 전 종목이 이 한 종목으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건데, 김원호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예, 비중이 너무 많죠. 어찌됐든 이미 7,800원에 매수를 했고, 지금 한 4, 5%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자, 삼성중공업 하면은, 그래도 고부가치 배를 만드는 회사죠. LNG 선이라든지, 드릴십,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등, 이 고부가치 선종을 만들면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조선업의 전망이 바닥을 쳤느냐 여부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경쟁력이 심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가 겪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는 조선업에 대한 전망이 이미 바닥은 지났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인상 부분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최근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마찰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시장에 팽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삼성중공업 또한 향후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매수가가 7,800원인데 현재가 7,420원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요, 이게 6,200원에서 7,800원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100%라는 비중으로. 근데 주가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상승을 한다면 반드시 대부분 눌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지금 현재가 7,400원 밑에 7,000원 초반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다른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러한 전망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이게 눌린다면 7,000원 초반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가 7,450원. 일단 홀딩 전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봐도 될 것 같은데요. 4529번님께서 바이로메드 25만 8천원에 비중 30%. 일단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20만원대 회복이 최근에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윤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바이로메드는 어떤 유전자 치료제죠. VM202에 대한 기대감에 사실 조금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인 VM202 치료제를 갖고 지금 임상 3상 성공 이후에 세계 판매 기대감이 좀 가능하다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의 어떤 중간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3상 완료 시에 통증성 어떤 당뇨병성 신경병증 외에도 어떤 전체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진통제 시장에서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테마 감리 이슈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 섹터의 어떤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었고 좀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홀딩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홀딩 전략으로 바이로메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88번님께서 FNF 54,200원, 비중은 30%라고 하셨는데, 김원호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가 51,300원으로 살짝 물려있는 상황이죠. 이 회사는 의료라든지 출판,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사업에도 진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레노마 스포츠하고 MLB 라이센스 브랜드를 통해서 성장을 크게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2018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아주 실적이 좋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MLB 면세점, 그다음에 MLB 키즈 이쪽 분야에서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 원가율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 이익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문제는 주가죠. 이러한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9월 달에 10만 5천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5만 1,100원으로 약 50% 정도 주가가 빠진 상황이죠. 주가가 10만 5천원까지 상승할 때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기관에서 손절성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밋밋한 수준으로 하락 횡보 중입니다. 그러나 이 실적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가총액 7,800억, 그것은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49,800원, 현재가 51,100원이죠. 그래서 49,800원을 지지하는 흐름 속에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양봉이 나온다면 재차 한번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49,800원을 향후에 붕괴하느냐 또는 지지하느냐, 아직까지는 음봉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강력한 주가 수준의 이 반등은 아직은 어려워 보이나, 그러나 이 실적을 감안한다면 홀딩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대신 49,800원에 손절 라인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지금 4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다시 오름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2114포인트대까지 올라오면서 6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간의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보시면 2135포인트 갭상승 출발해서 그대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3시경에 저점 찍고요. 2110선도 지금 잠시 이탈이 됐다가 2110선은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장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2,599억 원이나 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이 241억 원, 개인이 2,359억 원. 개인의 매도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인데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좀 흔들리고 있고요. 오늘 아무래도 우리는 전기전자 업종이 비중이 높습니다. 이 흔들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좀 휘청거리는 모습들을 장중에 보여준 바가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하락폭은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이 상승 전환했고 LG화학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SK텔레콤, 삼성, 네이버, 포스코가 모두 올라가고요. 현대차만 하락합니다. 현대차는 지금 10만원대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13만원대 안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96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옵니다. 코스닥 700선을 결국에는 지켜내지 못하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8포인트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갭 띄우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는가 했는데 매도 물량들 출회가 되면서 꾸준하게 상승폭 줄이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하락 반전 이후에 69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쌍끌이 매도네요. 기관 외국인 같이 팝니다. 외국인이 141억 원 팔고요. 기관이 578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788억 원 순 매수. 일단 하락장에서 개인은 또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기관 투자자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지금 투심만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포스코 캠텍,
HLB 모두 하락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지금 2%대까지 낙폭 키웠고요. 포스코캠텍, HLB도 마찬가지로 모두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CJ ENM만 지금 시총 1위부터 5위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하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고요. 다만 상승폭이 3%대에서 1.78%대까지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지수와 연동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수 전체가 밀리면서 CJ ENM의 상승폭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코오롱티슈진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어려움 겪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낙폭이 가장 커졌습니다. 109,1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3.62% 오늘장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확실한 전강 후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진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저는 한 4가지 좀 크게 좀 봤습니다. 전날 그 연준 파월 의장의 비둘기 발언과 관련돼서 그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요. 어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가능성은 시사한 걸로 사실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안도 랠리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내일 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국내 금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현재 1.5%에서 1.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어떤 자산화 오류와 관련돼서 금감원의 테마 감리를 받은 제약 바이오 10개사가 계도 조치를 받는 선에서 제재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고 좀 투심이 많이 회복될 것이라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통일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7일까지 어떤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개성 신의주,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남북 경협주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원호 멘토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29일이 오늘부터네요. G20 회담에서 이 정상끼리 만나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래서 그러한 이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지금 현재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 신흥국 주식시장은 한 단계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12월 달에 이제 접어드는데 12월 달은 어떤 계절적인 어떤 특별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이라는 그 연말 배당 랠리,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12월 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하여튼 12월 장에 진입하면서 지금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대한민국 주식 시장 또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고점에서 개인들의 2,700여 개 매도 물량,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한 6,000개 예약 정도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오늘 고점에 좀 밀리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재차 상방 시도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JNS 자산운용의 윤여민 팀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 0.28%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2114.09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네요. 695.47포인트대까지 밀리면서 0.66%나 하락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변동폭이 근래 보기 드물게 컸습니다. 7원 30전이나 내려가면서 1119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급등해서 끝났죠. 연준 의장의 제롬 파월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적 발언을 한 것이 시장을 이끌어줬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기대치가 컸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홍콩, 대만, 또 중국은 거의 지금 1%에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무슨 차이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약간 더딜 수 있다라는 그 이슈가 상당히 중요했지만 국내장이나 아시아장은 다가오는 G20 정상회담에서 무역 분쟁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게 키포인트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올라온 것을 조금 빼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상대적 약세를 가졌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수급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합니다. 개인이 어저께도 상당히 고점에서 매도하고 거꾸로 매매를 잘하면서 시장 대응을 되게 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왜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금리 인상이 더디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환율의 변화가 상당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아마도 국내 시장을 좀 진입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3,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비차익에서 2,300억 정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매수한 거예요. 전체로 한 5,500억 정도 매수했죠. 특징 중에 하나는 선물이 오늘 최대치가 거의 한 7,000억 근접까지 매도를 했다가 일부 회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개인이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다. 기관 중에서는 투신하고 기금이 시장을 방어해주는 특징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얼마나 더 계속 사주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지션상으로 콜 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버거워하는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글로벌에서 어저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는 중립금리에 해당된다. 이 중립금리라는 게 뭐냐면요, 경제가 가속화가 되거나 둔화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적절한 수준의 중립금리 발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받았냐면 금리 인상이 더딜 수 있겠구나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연준이라는 것은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정부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부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저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제롬 파월에 대해서 약간 발언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요 근래 GM이 공장을 폐쇄한다, 그리고 새로운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간다 하면서 한 14,000명 정도를 고용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정부 보조금을 없애겠다,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연준 의장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갔나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은 한 번 뷰를 가지면 그 뷰를 바꾸지 잘 않습니다. 근데 11월 3일 날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중립금리에서 한참 먼 상태에 있다, 현재의 금리는. 이런 말을 했는데 거의 한 20일 지났는데 거의 중립금리 정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더디게 올린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응수를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로 보면 연준은 한 번 정해진 방향으로 정책을 항상 실행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이 모습을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12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나? 절대 그렇지 않죠. 올해 4번은 다 합니다. 내년도에 3번이냐 2번이냐 이런 정도 얘기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올 때도요, 금리는 2.8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25 정도면 충분히 올라오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만 더 올려도 사실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생길 때의 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리 수준이다라고 본다면 제롬 파월이 어쩌면 중립금리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때까지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국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미국에서 제롬 파월의 의장 발언을 다시 재해석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한다면 사실 이거를 우리가 100% 신뢰해서 시장에 적응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이제 이틀 앞으로 G20 정상회담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발언을 또 하나 합니다. 어떤 발언이냐면 시진핑과 무역 전쟁에 대해서 휴전 합의할 수도 있다.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이 중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낼 수 있는 게 없다면 휴전 정도를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럼 휴전이 된다면 이때까지 관세 부과한 걸 멈출까요? 그거는 멈추지 않겠죠. 추가적 관세 부과 안 하겠다는 정도고 해석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려 하는 정도다라고 본다면 일말의 어떤 극적 타결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있을 수 있는 수준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큰 수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아시아 시장이 불안감에 미국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문제는 이 휴전을 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또 이전에 했던 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후에 이때까지 영향받았던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있으나 합의 올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휴전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극적 타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달 정도 계속 이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합의는 시장에 악재가 됐지 호재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가를 급등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보죠. 미국 시장을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장 이슈상으로 보면은 성동격서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한쪽으로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 놓고 엉뚱한 데서 뉴스를 터뜨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시장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또 주가가 올라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호도하는 시장의 상승이다라는 것이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 무역 분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 진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고점에서 쌍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라면 지금의 이 되돌림을 100% 믿을 수 있나라는 부분인데요. 이평선상으로 보면 일단 60주선을 회복한 거는 정말 긍정적이죠. 60주선을 한 번에 회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주봉입니다, 주봉.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밤, 내일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주봉상으로 종가가 다시 60주선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건 또 오버슈팅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물량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어저께 하루 이틀이겠지만 금요일까지 주봉 완성형을 꼭 봐야 되겠다. 만약 추가로 또 상승해서 이 후행 스팬이 이 캔들 위로 올라간다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장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기대가 추세를 연장해서 지난번에 26,950을 넘어서 34만을 가느냐? 그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독일도 일본도 전부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 속인데 이 상황 속에서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가능할까? 추가적인 목표치가 더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궁금하게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내일에 대한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일은 금통입니다. 정말 크죠. 시장이 정말 그 청개구리처럼 미국과 다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강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해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주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시장이 바라는 만큼 뉴스가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번 주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지 아니면 이번 주 상승폭을 더 연장해서 가는지 결정이 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서 혹시라도 시장을 진입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확인하는 전략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급등을 못하더라도 국내장은 약간 버틸 수 있는 소지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과 완전히 괴리를 갖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한다면 지금 사실 진입 안 한 게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이벤트들에 대한 시장의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